며칠이지? 오늘 1월 28일이요. 설 명절 지나고 첫 번째 잘 나오고 있어? 네. 지난주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쇼박스를 정리를 하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삼성전자만 갖고 있잖아. 네. 거기서 이제 쇼박스 정리한 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 지나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명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다 지금 박살이 났죠. 지금 난리가 났지? 네. 이걸 한번 보여줄래? 보자.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3.18, 코스닥 마이너스 3.86, 거기에다가 이 밑에 거 한번 봐봐. 여기 국채 플러스 0.99%, 원달러 환율 플러스 0.67%. 주식은 빠지고 국채랑 달러는 오르고.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야. 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런 상황을.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폭망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지.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니? 이거 사실 근데 저 사실 그거 샀거든요. 뭐 마스크 관련주 샀거든요. 언제? 오늘 아침에 샀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샀어. 네. 그럼 네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세 개는 왜 산 거야? 좀 사태를 봤을 때 마스크 관련주는 조금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샀거든요. 조금 더 오른다는 게 얼마나 더 오른? 저는 한 6, 7%만 좀 60, 70%씩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충동적으로 사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회사의 펀더멘탈을 반영을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시장의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언제 다시 밀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네. 얼마나 오르고 그거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네가 이거 충동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먹고 있다면 나는 지금 털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태희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마스크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KM제약 국제약품 조화제약을 오늘 아침에 샀대. 아, 네네. 중국발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마스크 관련된 주식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네. 그거 가지고 조금 먹긴 했거든 지금? 네. 그럼 너는 어떡할래? 가져가야죠. 이 추세가 이어질 때까지. 원하시는 답변은. 저는 추세가 이어지고 어느 정도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다른 게 이슈가 계속돼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주식들이 계속 오를 것 같진 않거든.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지를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 진짜 그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는 사실 그런 테마주를 하는 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나는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거고 얼마를 목표로 해서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좀 약간 없다면은, 그러면 약간 조금 너무 즉흥적인 거래는 좀 나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가는데 KM제약이나 국제제품이나 조화제약은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네. 들어간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 네. 그렇게 되면은 두 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돼. 정리를 하면 금액 자체가 20만원 정도라고 되면 우선은 그냥 들고 가는 걸로 하고,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들어간 것만으로는 어떤 정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돈을 벌었을 때와 깨졌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가 아직 차트에 대해서 다 배운 건 아니기는 한데, 우리가 전저점, 전고점 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네. 전저점이나 전고점을 뚫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종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주봉을 봤을 때 전고점이나 전저점을 뚫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 주에 주봉이 완성이 됐을 때 전저점이나 전고점이 뚫리는 거를 봐야 되거든. 그러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KM제약은 들고 있고, 순전히 그냥 차트를 내가 생각만 했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야. 네. 국제약품은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약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고, 네. 캐스틱 자체도 약간 조금 많이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이어서 지금 이익이 났다고 하면은 국제약품을 정리하는 거를 추천. 조화제약은 한번 들고 있어 볼 만한 것 같아. 그러면은 결론은 얘기를 하면은 국제약품은 정리를 한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삼성전자는 그냥 계속 들고 네. 있는 걸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이게 해결이 언제 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니? 예측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지금 네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스크주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네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가장 교과서적인 게 뭐냐면 인덱스를 숏을 치는 거야. 인덱스 숏은 우리가 뭘로 칠 수 있냐? ETF. ETF에 리버스가 있어. 그런 거 가지고도 숏을 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네. 네가 봤을 때 좀 상승세가 제한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가볍게 다 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 오케이? 네. 잘했어. 뭘 잘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이렇게 해보면서 이거저거 얘기하고 생각에 따라서 거래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거래를 배우는.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 네. 끝. 끝. 야, 근데 나 이빨 안 닦았는데 고춧가루 껴있는 건 아니겠지? 김치찌개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지금 한창 점심시간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앞에 영상을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권영이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지. 네. 그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걸로 관련해가지고 마스크주로 했었지. 첫날은 효과가 좋았어. 그지? 네. KM제약, 복제약품, 조화제약 뭐 해가지고 다 좋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좀 접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KM제약이 남았는데 지금 KM제약은 다시 접었지. 네. 접고 그 대신 남아있는 포트폴리오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삼성전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이 누가 봐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면 딱히 해지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 네.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ETF 인버스를 샀다. 코스닥 지수가 밀릴수록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인버스는 숏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할 텐데 그때 어떠한 충격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그러면 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삼성전자를 다 접어버리고 그 돈을 모두 인버스를 사서 숏을 치는 효과를 내면 좋지 않겠니?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네, 안 해봤네.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왜냐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타를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시적인 충격에는 우리가 버티는 게 맞고 그 버틸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지 수단으로 코스닥 인버스를 샀다. ETF 인버스를 샀다.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2시 10분 건영이는 이미 아침에 9시 반 정도에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코스닥 숏을 치고 갔지. 네.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를 샀으니까 결국엔 코스닥 숏을 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30분 차트야. 30분 차트. 30분 차트를 웬만하면 안 보는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9시에 열었고 9시 반 이때쯤 해가지고 우리가 코스닥 인버스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삼성전자를 샀다. 그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마켓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지금 뷰는 전반적인 패닉 상황에서는 약간 벗어난다는 느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펀더멘탈을 봤을 때 괜찮은 주식들은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주식으로서는 괜찮으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ETF 인버스를 접은 이유도 있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약간 나라별로 세분화가 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주식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빠졌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각각 세분화가 돼서 각 나라별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각 나라별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품이 지금 또 하나 있지.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외환. 그치, FX. 외환, FX. 네. FX는 이미 각각 나라별 통화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노란색 점. 지지선. 그렇지. 현재로선 네.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지. 네. 과거에는 뭐였어? 저항선. 저항선 뚫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다가 지지선. 지지선이라고 완벽하게 이렇게
딱 여기 찍자마자 바로 빵 공이 바닥 찍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 네. 이런 어느 정도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지지선 한번 찔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는 거는 약간 리스크하다라고 볼 수 있지. 네.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가 슬슬 기거나 이렇게 계속 기거나 아니면은 반등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개별 주식을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거를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건영이의 포트폴리오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삼성전자 각각 약 한 50만 원씩 들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이 두 개 자체는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아. 삼성전자가 스트야. 삼성전자도 여기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저항선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저항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봐볼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여기 이런 일목균형표 지지선을 반등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하고 있다. 둘 다 차트도 나쁘지 않다. 그럼 이 두 개를 한동안 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다. 네. 그렇게 결정을 하고